아빠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23년 4월 28일 부탄 몽갈에서 왕릉까지 금요 증문즉사. 오늘은 드디어 왬론까지 가는 날입니다. 몽갈 숙소에서 오전 6시에 공양을 하고 7시에 왬론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도 이동 일정이 만만치 않네요. 출발해 봅시다. 오늘도 차는 구불구불한 산길과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5시간을 달려 타시강 넘어 왬론 가까이에 도착했습니다. 12시 30분쯤 타시님의 안내로 작은 언덕에 도착하니 비구니 스님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초록색 잔디 위에 붉은 카펫을 깔고 자리마다 다과를 놓기 위해 납작한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정성이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멀리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법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절에서 오신 분들이십니까? 지금 가고 있는 넌너리에 소속된 넌입니다. 넌너리는 저희 아버지가 넌들을 후원하고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가 넌너리를 운영하셨어요. 지금은 인도에서 공부하던 남동생이 돌아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식 시간을 잘 보내고 넌너리로 이동했습니다. 왬론 마을을 지나서 차는 더욱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1시가 되어 삼텐 촐링 넌너리에 도착했습니다. 넌너리에 살고 있는 넌들이 스님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넌너리에는 한 명의 비구 스님과 42명의 넌, 그리고 타시님의 어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넌 가운데는 고아도 있고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라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의 아이도 있습니다. 스님은 먼저 법당을 참배하고 점심 공양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점심 공양물에 고사리가 나왔습니다. 스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왬론으로 오는 동안 계속 고사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타시님이 준비한 음식인가요? 넌들이 준비했습니다. 타시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양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타시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부탄에서 출가자는 수행만 한다는 풍토가 있어서 어린 출가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교 졸업장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런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대학교까지는 아니라도 초등학교는 다녀야 하잖아요. 국가에서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린 넌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까? 수행자는 수행만 해야 한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 넌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해 보면 어떨까요? 출가를 하더라도 초, 중등까지 기본 교육은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도하고 상담하기가 어려워요. 타시님과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넌너리산 위쪽에 있는 붓다파크를 둘러보았습니다. 붓다파크는 타시님의 동생이 인도 성지순례를 가기 어려운 부탄 사람들을 위해 부처님의 일생을 조각해 놓은 곳입니다. 붓다파크에서 돌아와 현지 시간 4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 30분부터는 금요 즉문즉설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5,100여 명이 생방송에 접속한 가운데 스님이 시청자들에게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지금 히말라야 산 남쪽 기슭에 있는 나라 부탄에 와 있습니다. 부탄은 크게는 서부와 동부로 나뉘는데 서부에는 수도인 팀푸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비교적 개발이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아주 깨끗합니다. 그러나 동부 지역은 교통도 안 좋고 미개발 지역이 많습니다. 저는 팀푸에서 출발해서 3일 동안 해발 4,000m의 높은 산을 돌고 돌아 오늘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부탄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인도 아삼주 산악부족의 어려운 생활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사진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다시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습니다. 마실 물, 입으로, 살집, 먹을 음식이 없고 아이들을 초등학교에도 보낼 수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책 속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가서 직접 그들을 만나고 대화도 나눠보고 집에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그저 100만 원만 있으면 거처할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고 10만 원만 있으면 텐트라도 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밥 먹고 살기 어려웠던 옛날 시절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이 꼭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지구촌의 한 가족으로서 국내뿐 아니라 국외의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베푸는 마음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탄을 다니며 느낀 점. 제가 부탄을 보면서 느낀 점은 가난한 나라이지만 사람들의 얼굴이 밝고 거리도 깨끗하고 건물도 깔끔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농사짓고 사는 시골은 조금 형편이 어렵겠지만요. 부탄은 가난하지만 자국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며 친환경적으로 살고 있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또한 적은 수익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탄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먹고 입고 자는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오늘도 부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가 멀어서 아이들을 학교에 못 보내는 사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적어도 초등학교는 졸업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제가 3일 동안 계속 차를 타고 이 먼 곳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곳 부탄을 돌아본 소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탄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소개한 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사전에 4명이 질문을 신청하고 스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딸이 아빠에게 상처를 받고 대화조차 하고 있지 않는다며 어떻게 하면 둘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을지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고1 딸아이가 있습니다. 딸은 학업과 미래의 삶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자기 인생은 아빠 때문에 이미 망쳤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무 선택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친구들에 대해서도 그저 들어주기만 하고 맞춰주기만 하는 성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만든 아빠가 너무 원망스럽다고 합니다. 아빠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대화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는 게 두렵고 죽고 싶다고도 합니다. 제게는 다음 생에는 만나지 말자고도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다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독립할 테니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래요. 지금은 병원에서 미술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남편은 딸이 달라지는 게 없다면서 말립니다. 오빠처럼 어릴 때 확 잡았어야 했는데 그때 말렸다고 저를 탓합니다. 남편 편도 되어줄 수 없고 아이 편도 되어줄 수 없어서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과 딸이 예전처럼 식탁에 앉아 오순도순 얘기하며 식사할 수 있을까요? 남편과 딸이 예전처럼 식탁에 앉아 오순도순 얘기하며 식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허황된 욕심을 내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부녀가 지금 얼굴도 안 보겠다는데 무슨 수로 둘이서 밥상에 앉아 오순도순 얘기하도록 하겠어요. 왜 그렇게 허황한 생각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 허황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괴로울 수밖에 없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그만하길 다행이다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가 더 이상 악화되지만 않으면 좋겠다. 아이가 자살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편이 아이를 때리지만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불가능한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가 괴로운 것이지 아이와 남편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는 지금 정신적으로 어려우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남편은 아이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남편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걸 어떡하겠어요? 남편이 치료받지 말아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면서 치료를 계속 받으면 됩니다. 아이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수가 있겠어요? 남편하고 싸운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 치료는 계속 받으면 됩니다. 병이 치료에는 낫게 하는 게 있고 더 이상 악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있고 악화 속도를 늦추는 게 있습니다. 병이 낫지 않는다고 치료를 멈추면 바로 악화되어서 자살하는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가볍게 조언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 내 말대로 20살이 되면 독립해라. 하지만
그전에는 한 집에 살아야 하지 않겠니? 집을 나갈 수도 없고 밥도 먹어야 하니 아빠 비위를 좀 맞춰주는 게 좋겠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거라. 아빠와 딸의 관계를 떠나서도 아빠에게 너무 자극적인 얘기는 하지 말자. 이 정도의 조언만 하면 돼요. 아빠가 옳으니까 아빠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또 남편에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이가 정신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의사가 그럽니다. 자꾸 윽박 지르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 조금 기다려 봅시다. 20살이 되면 아이가 독립하니까 그때 알아서 살아가도록 조금 기다려봐요. 그래도 남편은 자기 성질대로 안 된다고 아이를 병원에 못 다니게 하거나 때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있고 가출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이만하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에게는 병이 있고 남편은 아이의 병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생긴 갈등일 뿐입니다. 별일이 아닙니다. 아이의 병이 다 낫고 부녀가 오손도손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도록 바라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지나간 옛날 얘기예요. 이미 아이는 병을 갖게 되었고 부녀 관계는 나빠진 상황입니다. 마치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남북이 서로 오손도손 살았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과 군사 동맹을 긴밀하게 맺고 있고 북한은 핵을 만들어서 난리인데 어떻게 둘이 사이좋게 오손도손 지내겠어요? 전쟁이 안 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하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전쟁이 안 나도록 해야겠다는 목표를 잡아야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남편이 강제로 병원 치료를 못하도록 막거나 경제적 지원을 끊지 않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한테는 애를 때리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애한테는 그래도 병원에 다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래도 학교에 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당장 자살하겠다며 난리 피우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봐요. 이만 해도 괜찮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죠. 질문자가 욕심을 버리면 별 문제가 아니에요. 부녀가 오손도손 식탁에 앉아 밥을 먹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허황한 얘기예요. 그런 허황한 기대를 갖고 살면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인생이 매일 불행해져요. 지금이라도 우리 남편이 애를 안 때려서 다행이다. 우리 아이가 안 죽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남편, 이런 아이를 둔 나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문자가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점을 그렇게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은 남만 고치려고 해요. 절대 자기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아이 고치고 남편 고치는 얘기만 해요. 전부 남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네, 욕심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목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주목받고 싶다는 생각으로 보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은 시키는 대로 대학 원서를 쓰지 않았다고 저를 때리고 발로 밟았습니다. 부모님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저는 직장에서의 갑질과 폭언, 성희롱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주 잘 먹고 잘 삽니다. 지혜롭게 보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화를 마치고 스님은 질문한 분들에게 한 줄 소감을 물어보았습니다. 소감을 다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스님이 정리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밥을 못 먹는 일,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없는 일, 마실 물이 없는 일에 부딪히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고민은 고민의 축에도 안 들어갈 겁니다. 지금 하는 고민은 모두 밥을 먹고 있고 집에 살고 있고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해결하면 또 저런 일이 생겨요. 별일 아니구나.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일을 해결하면 앞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먹만한 일이 생기면 손가락만한 일은 일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주먹만한 일이 없어지면 손가락만한 일이 제일 큰일이 됩니다. 엄지손가락만한 일이 없어지면 새끼손가락만한 일이 제일 큰일이 되고 새끼손가락만한 일이 없어지면 콩알만한 일이 제일 큰일이 되고 콩알만한 일이 없어지면 좁쌀만한 일이 제일 큰일이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겪는 일이 제일 큰일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별일 아니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별일 아닌 줄을 알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생방송을 마친 후 스님은 곧바로 다음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생방송을 마치고 저녁 공양을 했습니다. 공양을 하고 스님은 타시님에게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상황과 인도 아삼주의 차크마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대화를 나눈 후에는 원고를 교정하고 한국과 연락하며 업무를 보았습니다. 내일은 마을에 방문해서 부탄 동부 시골 사람들의 생활을 살펴보고 삼텐 촐링 넌너리의 넌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